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싸늘하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주변에 하도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삐딱토커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남균, 중국인 뉴스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학교 때, 충북 때 선후배죠? 네, 충북대 아, 같은 공대 공대 선배, 무슨 과요? 도시공학과. 도시공학 이쪽은 컴퓨터공학. 몇 학번이에요? 저요? 학번은 비밀이에요. 그 밑에니까. 네. 제가 88, 아, 네. 2년 뒤에 이는 88 국방 90. 네. 그래서 둘 다 일단 공부를 안 했던 분이랍니다. 도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네. 그때도 잘 알았었어요? 네. 그때 잘 알았죠. 학생 운동하면서. 네. 네. 학생 운동 같이 우리 했으니까. 이제 총학생 회장 하셨잖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뭐 음. 거리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음. 예. 물론 총학생 회장이니까 안 던지시고 저는 던지고. 예. 말 잘 들었어야 되는 잘 들었나 모르겠네. 벌써 그게 지금 몇 년이 한 30년도 훨씬 넘은 얘기네. 35년, 34년? 그때는 굉장히 귀여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얼굴이 아니었죠. 어떤 얼굴이 상상이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요새 그 핫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립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친일파 발언 산불 났는데 옆 동네에서 술 먹다가 또 그다음에 테러 사주 의혹 당사자들하고 선배 뭐 이렇게 후배 이렇게 네. 엮여 있고 최근에는 업체랑 30억 원의 동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초대박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또 주민 소환 대상도 처음이잖아요. 충북도지사 가운데는 네, 그렇죠. 신기록 5관왕 신기록을 달성하신 김영환 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현웅 대표님 그동안 뭐 4달 동안 했다고요? 네, 120일 동안. 그 도민들께 인사 겸 네. 경과 보고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120일 동안 주민소환 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수의민들, 한 8, 900명 정도의 수의민들, 그리고 또 주민소환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13만이 넘는 그 청주, 충북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네. 현재 이제 청주와 시군 단위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서명이 끝났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그 서명된 서명 용지를 수거를 해서 주민소환 기본 요건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주민 소환했던 거는 다 일단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아니면은 안 갖다 줘도 못 갖다 준다는 거예요? 주민소환은 이제 보통 기본 요건이 그 충북은 13만 5,438명인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요건이 성립된 서명으로서 그 숫자가 확인이 되고 한다면 저희가 12월 22일 날 네. 도선관위에 그걸 제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알고. 만약에 그 기본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제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제출해봤자 그 기준에 못 미칠 테니까 네, 네. 만약에. 네. 근데 보도가 나온 대로 좀 네. 뭐 대표님 입장에서 아쉽겠습니다만 네. 조금 미달됐나요? 아직은 이제 14만 5천 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 카운팅이. 그리고 청주 외 한 3군데에서 3개 시군에서 10% 이상의 유효 서명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요것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영환 지사님 그 주민소환 운동이 일단은 끝났으니 네. 좀 한시름 놓을까 싶었는데 네. 12월 12일이 무슨 서울의 봄날이 아니라 네. 12월 10일이 무슨 김영환 지사 무슨 뭔 날이야 대단히 뭔 일이 많았어요. 그거 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에요. 그렇죠. 네. 아이고 좀 그리고 저희가 창간 5주년 기념식을 지난주 목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네. 축하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업된 분위기로 좀 네. 착하게 좀 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월요일 날 30억 터져가지고 제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김남인 국장님 연일 화제 인물이잖아요. 이거 뭐 취재를 할 사람이 맨날 취재 대상이 되고 우리 저희 태희의 단골 취재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그 일단 뭐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즘 이제 물 먹었죠. 아, 그 뉴스안이 30억 업체랑 그 돈 빌린 거 썼죠? 예,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요것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고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취재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 예, 이제 적절한 때 이제 공개해서 보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확 터져버렸네요. 아. 아니 근데 왜 뜸을 이게 기자는 기사는 뜸 들이다 보면 이게 그 뜸 들이다 보면 밥이 안 돼. 아니, 단독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단독을 놓친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지켜봤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게 그 이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뭐 그 매각 취소 대금을 일부 갚는 게 그렇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업체가 그러니까 지역의 추목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거든요. 자회사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예, 돈을 빌려준 대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지 이 과정을 좀 한번 지켜봐야 했어요. 만약에 먼저 기사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싶어도 중단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면 김영환 지사가 청주에 있는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 팔은 게 취소가 돼서 매각 대금 65억 원 중에 이 업체로 또 빌린 30억 원으로 이제 맨 처음에 돈을 입금한 업체인지 누군지 이제 그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근데 왜 업체로부터 빌렸을까요? 은행은 안 빌려주나요? 제가 이제 북촌 한옥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이제 처음 보도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김영환 지사가 서울의 북촌 한옥 세 채를 갖다가 이제 매각을 했다고 하는 거래 신고를 종로구청에 접수를 했어요. 네. 예. 이제 한옥이 세 채인데 뭐 상건물 같은 세 채예요. 건물은 다 합해서 80평 정도고 대지가 60평 정도 돼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 75억 원에 이제 매각을 했다. 75억에. 예. 네. 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공개된 김영환 지사의 재산 공개를 보니까 한 63억 원 정도의 빚을 갚았어요. 여기에는 이제 농협과 개인 사채 한 이제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빚을 갚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75억 중에서 한 63억 원 정도가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제 그 기재를 했어요. 그럼 거의 다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돈은 65억 원 정도 받은 거고. 김 지사가 저한테 말한 거는 정확하게 65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75억에 팔았는데 65억 원은 매각당을 받았고. 네, 10억은 아직 못 받았고. 예. 그 65억 중에 63억 원 빚을 갚고.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확인해 보니까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6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등기 이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등기 이전이 안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잔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65억을 갖다가 현금성 자산으로 인수한 사람이 10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른다는 게 좀 그때 좀 이상했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도지사 쪽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이렇게 잔금 처음에는 이제 잔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계약이 좀 난항에 빠졌다라고 했고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등기 이전을 미루는 이유가 등기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제 매수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역에서는 누구라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은 또 그 시세보다 비싸게 사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뭔가의 그 대가성 있는 매매인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이제 생겼던 거죠. 의구심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 매수자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등기 이전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이제 이제 의혹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도지사 측에서는 그건 뭐 전혀 이렇게 이제 저기 않고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10월에 들어서 그 건물에 그 청주에 소재한 한 폐기물 업체로 등록이 된 네. 회사가 근저당 33억 원을 설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지사 측에서는 이제 30억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근저당이 이제 설정이 됐고, 또한 동시에 종로구청에는 네. 그 계약 해지, 아, 계약 해지를 했다라고 10월 23일 날 10월 23일에 예,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김지사 쪽에서는 그래서 그때 받았던 65억 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30억을 받아서 돌려줬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업체로부터 왜 30억 원을 빌렸는지 그 저기 또 업체부터 30억 동거래 이제 일단 좀 납득이 되십니까? 뭐 은행도 아니고 업체가 돈이 많은 업체인 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 아니면 뭐 대출 뭐 아니면 좀 대여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뭐 기사를 쓰셨던데 그 업체가 뭐 그렇게 실적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며요. 그 우리 지역 소식에 정통하시잖아요. 예, 가장 정통하신데 그 회사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쭉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뭐 그런 이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그다음에는 그러나요? 뉴스완 보도에 따르면 그 자본금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최근 수년 동안에 법인 소득세 이거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났을 때 이제 부과되는 금액인데 법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이제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수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않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하는 회사가 갑자기 30억이 어떻게 나타난 거네요? 30억을 어디서 이제 저기를 했냐.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이제 폐기물 업체와 주소도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의 그 인사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 요번에 이제 돈을 빌려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이 사람의 이제 실질 소유주라고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자금의 그 출처가 그 이제 지역의 모 회장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래요? 예,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혹시 저희가 아는 사람인가요? 잘 아는 얘기하면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람인데 예. 그건 뭐 그래요? 지금 일단 왜 업체로 써? 사람이 개인으로 안 빌려주고 그것도 또 희한한데 그죠? 뭐 홍길동 이렇게 빌려줘도 일단 누군지 알아요. 그거. 그런데 이제 아까 왜 은행에서 빌리지 않았냐. 근데 이제 김영환 지사가 한옥을 구매하면서 최초에 이제 구매 자금을 다 이제 그 본인도 밝히셨듯이 100% 이제 빚을 얻어서 구매를 하고 추가로 이제 한옥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농협에서 대출 받은 게 한 33억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인간 우리 특별 고문으로 위촉된 분한테 30억 원을 빌렸었죠. 네. 그러면은 요번에도 돈을 갚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은행문을 두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은행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업체로부터 돈을 이제 빌렸다라고 하는 게 은행이 이자가 비싸서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담보 물건에 대해서 또 그게 시가가 75억 원이라면 추가적인 그 뭐 담보로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 그다음에는 받았으니까. 현재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근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금 와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2순위잖아요. 그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갚아야 될 돈이 65억 원이어서
그러니까 추가로 또 35억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에게 뭐 혹시 도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이제 뭐 그런데 도지사는 그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음, 그건 뭐 일단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 대가성이 없어 정상적인 음. 거래다라고 주장을 이제 음. 하는 거죠. 예. 필요해서 빌렸고 그래서 네. 이자도 뭐 몇천만 원씩 낸다는 도대체 얼마를 내는지 몰라도 이자도 많이 낸다고 일단은 그렇게 아, 주장을 그렇군요. 하고 있는 일단은, 상태인데 네. 뉴스한 보도나 중국 뉴스에서 보면 이게 폐기물 업체 인허가권이 도나 이런 기관에 있는 데인데 업체하고 그런 일이 이해 충돌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이제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음. 그 실질 소유자 이제 모 씨에 관계된 회사가 그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관할하고 있는 네. 오송 제2산단 오송 오송 이산단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정중리입니다. 오송읍 정중리. 그럼 더 모르지. 어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오송 바이오 플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예,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을 여기서 이제 3만여 제곱미터 해서 그 이제 구입을 한 상태고, 근데 그 회사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매립 용량을 늘려달라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요청을 정식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 집회도 열리고 그러면서 9월 8일자로 이 업체에서 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인허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추진됐었던 거죠. 근데 다만 그 업체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은 우리가 자진 그 민원을 처리한 뒤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가성이 있냐. 그게 있어야지 대가성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과 그러니까 충북도의 권한 사이에는 어떤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빨리 수거해서 포렌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데.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컴퓨터는 그러면 제 전공인데. 그렇습니다. 컴퓨터. 시민단체에서 성명만 내지 말고 네. 뭐 고발이나 이런 거 안 하나요? 참여연대에서 다음 주 정도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들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로 할지 검찰로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기록이 또 작성되는 건데 공수처로 가면 진짜 신기록이고 그래서 도지사가 뭐 하여튼 고발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이미 됐잖아요. 글쎄 그거는 오송 참사 때 그렇다고 치고 이 건으로 한다면 그 또한 새로운 것이라 아주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도 감사관실에서는 그 이해 충돌 여지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지역 그 언론 그 기자분들도 검찰 쪽에서 이런저런 전화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정보 보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에서 이제 갖고, 그래서 검찰도 아마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찰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뭐 거군요. 그럴 수 있죠. 그 경찰은 뭐 하나요? 예? 경찰도 이런 건 검찰이 하는 거야 아닌 거잖아요. 요새는 뭐 수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경찰도. 건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관심을 갖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관련 법들이 바뀌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뭐 인지수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고? 인지수사의 폭이 상당히 좀 제약이 됐대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 공수처가 네네. 할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누가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좀 밝혀지는 게 속 네. 시원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이게 뭐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아야 네. 깔끔하게 의혹이 해소돼야 도민들이 뭐 음. 좀 개운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제 계속 이런 도덕성의 문제 아니면 뭐 무책임한 어떤 언행의 문제로 계속 뭐 분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죠. 도정이 안정돼야 도를 위해서 뭔가 그 안정적인 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텐데 이렇게 도정을 못 믿게 되는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김영한 지사가 점점 이렇게 좀 키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요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오락가락하거나 앞뒤가 정황이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내놓으셨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자실, 아니, 그러니까 여는마당에서 우리 도청 출입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거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김영한 지사가 매매 예약 가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이걸 했다. 매매 그냥 예약 가등기 그런 네네. 제도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령 특정한 시기, 뭐 내년 몇 월 며칠까지를 해놓고 그때 거래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있잖아요.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법률적으로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그때 그 시기가 됐는데 계약을 했는데 안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런 매매 예약이 돼 있다는 등기, 가등기. 이 사람은 그걸 표시를 해놓는다. 예. 물건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매매 예약 가등기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번에 그 30억을 받으면서도 그냥 받으면 그게 이제 뇌물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매매 가등기를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딱 등기부등본에 이제 띄워보면 흔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매매 가등기라는 표시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된 사실이 없어요. 그건 사실과 다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 북촌하라고 할 업체가, 그 업체가 가장 뭐, 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나? 그렇게 나오던데, 보도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럴수록 매매 예약 가등기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그 부분들이 근저당권이거든요. 그럼 매매 예약 가등기라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선수금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받을 수가 있죠. 들을수록 별로 재미가 없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복잡한 아니, 부동산을 딱딱 그렇게 하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예약을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먼저 지급 대금을 갖다가 내가 미리 받은 거니까. 그런데 김 지사가 4.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하면서 이게 4.2%래요? 예, 요번에 30억에 대해서 4.2%에서 꼬박꼬박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김 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자를 줄 필요도 없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걸 이제 이자를 주고 있다면 돈을 빌린 게 맞는 거죠. 궁금한 게 좀 더 있어가지고 또 4.2%. 은행보다는 싼 거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이익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원래 그럼 원래 산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북촌하라고 김영한 지사로부터 산 사람, 살려 계약한 사람. 그 명단은 서울 종로구청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누군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근데 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 지사가 해명을 하면서 충북 사람은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서울 사람 뭐 많은데.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매수자가 스스로 매입을 포기한 거 보면은 뭐 야당의 공세가 와서 매수한 사람이 스핀적 부담을 느껴가지고 뭐 못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게 그 말이 뭐 설득력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김영한 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전은주 여사. 예,
두 분을 다 이제 만났었잖아요. 각각 만나셨잖아요. 야, 도지사 부부가 어, 따로따로 독대해가지고, 오유, 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해명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의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진보당이었을 거예요. 현수막도 내걸리고 아, 이렇게 맞아. 하면서 그 매수 원 계약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은 당신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고, 그러니까 우리 일가는 수천만 원의 이자를 내는 식으로 고통을 받고 예, 있다. 예, 받고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을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약 파기가 되면 그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기로 한 사람이 안 팔면 그 사람이 문제고, 그 다음에 사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서로 이제 위약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금을 떼이는 거죠. 예.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계약을 나 파기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65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사실은 순수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이진 엄청 않죠. 순수하지.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줄 수 있는 관계는 아주 친한 관계라거나 아니면 뭔가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저 대표님 말씀도 좀 이따 시간 많이 드릴게요. 일단 우리 네. 궁금한 거부터, 네. 그죠? 네. 엄청 궁금해가지고. 네. 그 다음은, 그러면 그 30억을 빌려준 폐기물 업체를, 뭐, 김영환 씨 잘 모른다는데, 연결을 시켜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세요? 지금 뭐 설은 그 충북도의 이제 고위 이 인사로 이제 현직 인사? 예. 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당사자는 이미 뭐 뉴스 안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밝혔죠. 그래서 그 요새도 뭐 김영환 지사 옆에 좌땡땡 우땡땡 있다는 게 그런 분 그 중에 한 분입니까? 비슷합니까? 거기 아닙니까? 안에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현직 그 사람은 자기는 아니다. 근데 이제 김 지사의 표현도 또 재밌어요. 그 도청 그 기자 그 여는마당에서 해명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라고 그러니까 문화 관련된 뭐 업체로 알고 있다 하면서 그 회사의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이름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문화 관련 단체다. 이건 사실은 잘 우리가 선뜻 이름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그 주요 이제 업태를 보자면 뭐 폐기물 중간 최종 처분업, 뭐 증기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요렇게 돼 있다가 올해 9월 23일 날 갑자기 커피 판매 도소매업, 그다음에 문화 관련 서비스업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등재가 돼요. 그러면은 그 문화 관련 서비스업이 9월 23일 날 등재됐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 지사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고 오히려 뭐 당연히 그 이전 뭐 저기라고 그러면 폐기물 관련 업체로 알아야 되는데 아마 얘기를 하지 않고 문화 관련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좀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은 그 업체가 지불 능력이 없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제 얘는 사실은 이제 원 소유주로 지목되는 분과 김 지사가 찾아보면 사진이 되게 많아요. 함께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원래 돈을 빌려줬다고 추정되는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김 지사도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과 관련된 회사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과 금전 거래를 했을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지 오늘 처음에 알았고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박덕금 의원 그 기사가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럼 김영란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언론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고 공무원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그 네.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게 좀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그런 뭐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노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들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누적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김영한 지사는 이런 걸 갖다가 또 야당과 그다음에 또 언론에 그러니까 저겠죠? 가짜 뉴스라고 또 단호하게 아, 이제 규정을 네, 하고 또 호발되겠네. 그래서 가짜 이제 뉴스 나왔네. 그러면서 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또 책임을 돌려요. 네. 근데 이게 이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밝혀지기를 기대하는데 네. 어쨌든 내가 30억을 누가 나한테 빌려주지 3천만 원도 안 빌려주는데 30만 원도 잘 안 빌려주지 않아요? 30만 원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버린 네. 셈 치고 50까지는 아, 네. 아니, 번만. 30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가 오간다는 거는 실은 이제 은행에서도 다 체크가 돼서 뭐 은행에서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거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원하면 그 정보를 바로 입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세무당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인 간에 2천만 원, 뭐 3천만 원만 거래돼도 자금 흐름 다 추적하거든요. 바로 추적되죠. 예, 근데 액수가 이제 되게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소셜미디어 테이에 나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해지. 맞아요. 방법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예. 네. 역시 부동산 전문 기자가 좀 촉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저는 아니, 빠르라 추정대로 된 거예요. 이게 예상 시나리오대로는 된 건데. 뭐, 시작을 할 때 뭔가의 짜임이 이게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첫 단추 잘못 깼다고 할까? 그럼 뭔가 팔 거면 그냥 딱 정정당당 쭉 팔고 사고 네. 하면 될 건데 네. 하여튼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네. 검찰이 관심을 갖는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영환 사 측근 테러 사주 얘기도 해야 돼요. 박진희 의원이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다소 쎄가지고 또 뭐 뒤늦게 하시는 바람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는 뭐 좀 조용하고 있어요. 뭐 자기가 테러를 뭐 사주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의 일관된 입장은 김 지사와 상관이 없는 거여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이 테러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이현웅 대표님도 이거 주민수환 운동하면서 고소고발이 많고 네. 그게 날 힘들게 할 거다라고 예상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주민소환 운동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네. 자꾸 이렇게 네. 음해하고 네. 빡빡하고 그럴 수 있다고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네. 그리고 저 박진희 의원 네. 저 MBC 김대웅 어이구 또 계시네. 네. 김남현 의원을 뭐 차로 문질러 표현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의 느낌이 오죠? 어때요, 네. 심정이? 이게 그런 도지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측근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같이 있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시대인데 테러를 사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지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정이 더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가 본인이 직접 사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지 않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둔다는 건 도지사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주했던 사람이 못난이 농산물 뭐 업체를 해요? 보니까 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요번에 이제 그 못난이 관련한
요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그 못난이 브랜드로 했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영환 지사의 업무 추진비에서 한 40여만 원어치 구입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10월 달에. 아니 못난이 또 이게 옆길로 좀 세야 되는데 못난이 때문에 그 힘들어해요 농업인들이. 잘난이부터 하고 못난이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못난이를 먼저 내세워서. 아니, 이거 해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농민단체 관계자하고 우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맨날 그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품질 제품 생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뭐 이렇게 떼어주고 뭐 하고 이렇게 닥달하더니 왜 갑자기 고품질에 관심 없고 못난이만 저기냐 이러다가 충북 농산물이 뭐 못난이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없는 것보단 낫다 그런데 뭐 멀쩡하게 있는 것도 안 팔리고 못 나가는데 굳이 못난이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이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됐을까 봤더니, 그러니까 도가 지금까지 밝힌 게 이제 배추 있잖아요. 배추. 360톤을 갖다가 이제 구입, 이제 못난이 김치라든가 아니면 뭐 알배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팔았다라고 해요. 360톤. 그러면 그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제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시중 그 배추 10kg이 6,600원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제품일 때 예,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우리가 10,000원으로 10kg에 10,000원으로 잡으면 그 1톤이면 얼마죠? 1톤이면 100만 원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라 맞아요. 36억? 360억? 아니죠. 36억? 3억 6천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배추값, 그래? 배추값으로. 배추값만. 예. 그러면 뭐 그게 큰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못난이 김치로 만들어서 판 양을 보니까 괴산에 절임 배추 많이 하잖아요. 절임 배추 농가 7가구 정도가 판매하는 정도의 배추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정도 해당하는 좀 작은 예. 뭐 못난이가 그렇게 뭐 대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김영환 지사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못난이 김치 생산업체에서 결산 간담회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그 뭐 판매하고 뭐 저기 하는 건 업체가 있지만 들어간 그 저기는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그 작업 과정에서 도시농부가 이제 또 도에서 1인당 한 명에 대해서 24,000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죠. 그다음에 담당 관련 공무원 배치해가지고 업무를 했죠. 뭐 이렇게 하고 쭉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우리 도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 동원해서 뭐 충북개발공사가 저번에 보니까 그 김치 1,000kg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기부하고 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팔고 8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에요. 뭐 하여튼 못난이 농산물을 주목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잘난이부터 하는 것도 농업인 어떤 농협조합장님 굉장히 열받았더라고. 우리 토론회 갔는데 뭐 상당히 그냥 화를 많이 내시던데. 잘난 것부터 좀 팔아주고. 그래서 누구는 그래야지. 못난이라 하지 말고 말도 좀 그래. 생각대로 생긴 대로 제멋대로 이런 농산물이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에게 못난이 김치를 공급하겠다니까. 아니, 임산부는 정말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만지고 예쁜 걸 먹어야 되는데 왜 하필 못난이 김치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 주민소환 서명 결과는 아까 말씀을 이제 나눴으니까 주민소환 운동의 의미 뭐 일단은 저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돈을 많이 썼네, 뭐 불발됐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뭐 짚어볼 대목이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주민소환 운동을 충북에 처음으로 한 그 의미,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욕을 먹었죠. 뭐 일단 26억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26억을 마치 우리가 쓴 것처럼 그 기사를 낸 어떤 언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26억을 저희가 쓴 건 이론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소환 운동은 다 우리 주민소환에 참여하신 수의민들이
십시일반 회비로 저희가 운영을 한 거고요. 선관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소환 운동을 불법적으로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감시 요원을 108명을 뽑아서 관리하는데 선관위가 자기들이 쓰는 26억을 도에 신청해서 선관위에서 쓴 돈인 거죠. 108명. 네. 그러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108명과 26억인 거네. 이렇게 해석해서 원단이 되는 김씨보다는 훨씬 매출량이 크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이거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10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분들이 26억 안에는 그분들이 활동비하고 식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일당 얼마에 그렇죠. 뭐 밥값하고 이렇게 주는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역 그분들이 경제 이게- 활성화 아, 그럼 소환하고는 그분들이 옆에 와 있어요? 같이 알고도 하고 알기도 본 하고?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본 적은 없는데 오. 26억을 썼다고 합니다.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지. 뭐 기간이 다를 테니까 4개월 동안 했다는 4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듣게 했으니까 아마 한 3개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든 그분들이 쓴 돈은 어떻든 지역을 위해서 쓴 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쓴 거 받은 거고 그들이 쓴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역 경제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절대 그 돈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 주민 소환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을 4년이 지나지 않고도 뭔가 그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선출직 공무원을 끌어내린다 아니면 재신임 투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도민들, 시민들은 도정이나 시정이 문제가 있어도 4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지같이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럴 때 우리는 4년 동안 체념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에 주민 소환을 통해서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도정과 도민과 시민들의 유권자의 뜻을 배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끄집어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주민소환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대신해서 정치해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정치 의식을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갖게 된 걸 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주민 소환 있잖아요. 공약 사항이에요. 아, 그래. 네. 국회의원 주민소환. 네, 현재 이제 주민 소환의 대상이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는데 김 지사가 과거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 그 대상으로 되게끔 이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소환이 이제 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카운팅 하신다니까. 요번에 이제 투표까지 못 가면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소환 이번에 만약에 서명이 형성이 된다면 서명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주민소환 서명 그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네. 선거 기간하고 겹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총선 지나고 나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약에 투표를 네. 하게 되면 1년 내는 못 하는 거고 네네. 투표까지 못 가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나 네.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뒤에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기가 이제 4년이잖아요. 네. 앞에 1년 안 되고 끝에 1년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밖에 없겠네 하게 되면 네. 내년 뭐 한 내년 5월부터 빨리 하면 내년에 2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임기 중에 그 가장 많이 주민 소환을 받은 도지사로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또 신기록 책상입니다. 대표님은 내년은 하게 되면 누가 한다면 안 할 거죠? 네. 뭐, 저 아니, 누가 하신다 그러면 도와준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한다. 네.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달. 네. 그참 그 도청 앞에 네. 그 철거 천막. 했어요? 천막. 네. 한 달 정도 천막 농성을 했죠. 네. 그도 이제 끝났겠네요. 네. 치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천막이 좋더라고요. 네. 그건 어디다 놨어요? 천막이요? 네. 이제 미래포럼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막걸리 한 잔. 네. 그 11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보기가 좋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거. 이게 참 이게
우리 매번 이게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뭐죠?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근접했어요. 또 보면 정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투표까지 하는 단계가 워낙 제약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투표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이제 좀 적었잖아요. 성공률이 되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성사냐 아니냐 이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거의 근접했다는 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가 그 좀 더 많은 경각심 그리고 또 주민 소환 이 과정이 갖고 있는 무게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그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경남 옛날에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이슈보다는 그 무상급식이 철폐됨으로써 어머니들이 갑자기 아이들 도시락을 하나 두 개씩 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피부에 바로 나에게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남도 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들 자기 피부에 불편함과 어떤 손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주민 소환을 했다면 우리 오송 참사는 그냥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분노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조금 그 이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에는 다른 그 지역의 그 사례보다는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민 소환 참여하는 이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특히 우리 청주 시민들이 그 재난재해 그리고 또 무책임한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을 본다면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돼서 즉 이미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김영환 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에는 그런 이미 조직화된 단체가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자발적인 있잖아요. 뭔가 문제 의식을 느낀 자발적인 참여자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근접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뭔가 도민들의 일정한 뭔가의 이런 생각들이 표출됐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한 13만 명 중에 네. 청주 시민이 10만 명 될 것 같다면서요? 10만 명이 넘죠. 그러면은 만약 이 청주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네. 저 청주 시민들은 이제 한번 설명해봤으니 네. 설명하기 더 빠르겠네, 그죠? 그렇죠. 청주시장이 좀 깜짝 놀랐겠는데.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15%로 해야 돼요. 15%? 네, 저기 도지사는 10%인데 뭐 청주 시민이 기초는- 80만 명이라고 치고 그저 네, 유권자 빼고 네, 뭐 7만 명, 7만 명이니까 뭐 한 10만 명 좀 넘게 하면 그 지금처럼만 네. 하면 된다는 거죠. 어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10만 명의 청주 시민이 네, 주민 소환 서명을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딱 쓴다는 게 네, 간단치 않은 일이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한테 엄청난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김영환 씨가 엑스맨이냐. 제가 오늘도 저기 예비 후보 관계자로 얘기했더니 네, 아, 미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판이 안 좋잖아요. 네, 그 당도 좀 힘들고 그런데 청주는 지금 저 김영환 씨가 뭐 그냥 연일 사건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이거 힘들어요. 영향은 있겠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본 결과 주민 소환에 대한 인지율도 높고 그리고 또 주민 소환에 대한 찬성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좀 나오는데 그 도정과 물론 이제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충북 도당에서 도와준 게 뭐 없어요. 오로지 춘산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민 소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소환이 정파적인 정당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 소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민주당이 도와준 거 없는데 민주당 도와준 거 일도 없고요. 일도 없고. 네.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민 소환에 많이 또 참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하나 이번에 주민 소환을 하면서 느낀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지사가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7.18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실수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중앙 정치를 바라보고 대통령 용산을 바라보고 하는 발언들이 그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정에 좀 집중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도지사가 도정에 참여, 그러니까 도정의 책임자가 됐을 때는 최소한 6개월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도정을 이해합니다. 도에서 하는 업무가 한 3만 개 이상이 될 거예요. 한 도가 하는 업무가. 이거를 최소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7조, 8조에 대한 예산의 분배와 그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일일이 좀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뭐 도정에 대한 공부보다는 뭐 중앙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태도들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준 거죠. 그 오늘 퇴의에서 단독 보도하셨잖아요. 뭐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께서 네. 김영한 지사의 출당을 요구했다고.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썼어요. 예. 그랬더니 바로 또 지웠더라고 좀 있다. 그러나 캡처를 그래요? 제가 해놨죠. 당직자께서? 예. 예, 저도 그분하고 저기 이제 통화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예. 그래서 뭐, 단호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당직자가 자기가 그 의견을 표출한 게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으로는 안 했으나 네.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에서 심상치 않은 거죠. 김영한 그럼 저도 때문에. 예, 이제 나가서 그 국민의힘 그 총선 관계자들 만나면 그 한숨 그리고 이제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우리 후보자들이 뛰어봤자 컨트롤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게 2%가 한 최대치일 건데 우리는 한 3% 그냥 까먹고 가는 겁니다. 자뜩이나 정권 심판론도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그래서 김영한 지사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주민 소환에 대해서 충북도당은 뭐 거의 지원이 없으셨잖아요. 별로 이렇게 활동 안 하시고 심지어 시군 단위에서는 주민 소환 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지역의 그 당 관계자들에게 눈치를 좀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민주당 받았어요. 관계자들한테 네. 뭐 결과적으로 이런 거네요. 그러면 김영한 지사는 민주당을 돕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엑스맨이라는 민주당은 얘기가. 또 이렇게 김 지사를 돕고 있고 상부상조하는.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의 구도가 아니라 지역의 정치는 그냥 기득권 낡은 정치 세력과 뭔가 새로운 이번에 스스로 뭔가 그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이런 새로운 어떤 흐름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이 제도권 정치권에서의 그 구태의연함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분노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12월 12일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일단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 그 전주에 됐잖아요. 네. 금요일 날. 그 다음에 12월 12일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북 도청이라든가 네.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힘을 쫙 받아야 되는데 네. 월요일 날 갑자기 업체랑 30억 거래. 다 집어삼켰어요. 그냥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 그걸로? 집어삼키고. 중부 내륙 특별법 어쨌든 고생해서 했는데 네. 지금 뭐 싹 사라지고 네. 보도가 지금 그래 김영한 지사 이 30억 저 돈 거래한 게 크게 보도가 안 되는지만 말하는 사람 다 그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테러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심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KDI 제가 했던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이 예타를 받지 않고 많은 돈을 그냥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예산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김영환과 충북 도정에 대한 어떤 베니핏이 있어야 지원을 여기다가 하겠죠. 근데 도지사께서 계속 뭐 부동산 문제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뭐 또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이런다면 뭐 충북 도정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청와대에서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군요. 용산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틀은 만들었으나 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뭐 지금 있는 것도 사실 그 다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법이다. 네. 알맹이는 진짜 요구했던 건 다 빠져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채워 나가겠다는 게 그냥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 그 과정도 험난해 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기들의 권한을 내놓을 게 탐탁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규제들 네. 그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들도 환경부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부분들일 거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김영환 지사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12.12 그 군사 반란 네. 그런 날에 또 서울에 봄 700만 명인가 뭐 돌파했다는데 그날 또 이렇게 많은 갑자기 이제 네. 예, 서울의 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 당연히 이제 이슈는 전두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 전두환이 이제 지금 별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를 그 청남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를 한번 쭉 찾아보다가 그 50 청문회 이제 1988년도에 열리는데 청남대와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단이 왔는데 그 중에 조사 대상 하나가 뭐냐면 그 1987년인가요? 이제 그해 전두환 씨가 여기에 내려와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수해가 내렸는데 그래서 청남대 쪽에 잠길까봐 그쪽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대청댐을 확 개방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상자가 되게 많이 났다라고 하는 영화에 아니 실제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이제 50 청문회 때 다뤄졌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봄에 청남대도 나온답니다. 장소 중에 하나로. 뭔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88년도에 그 연희동 그 골목에서 전두환 이순자 체포 결사대 거기서 골목에서 그 열심히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가서 체포됐죠? 네. 체포하러 갔다가 영장을 안 가지고 가서 열심히 오히려 체포돼가지고 네, 또 열심히 두드려 맞고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충고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김원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네. 해라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북 도정하고 김영환 지사의 그 앞길 전망이 우리 저 부채 도사님 부동산도 잘 맞추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 마라라고 뭐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지금까지 오신 것과 반대로만 가시면 반대로 우리 저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을 남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자꾸 근데 문제의 핵심은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북 도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김영환 도지사께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서울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만인 거고, 또 도민의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도정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본인 때문에 우리 도정과 본인에 대한 주민 소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본인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거 보면 기존의 민주당이 득세하다가 국민의힘 오니까 나한테 뭐 가짜 뉴스와 뭐 주민 소환으로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좀 제대로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오송 참사 관련돼서는 진정한 본인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 그리고 재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오송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난 안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제대로 좀 점검하고 체크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적인 거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도민의 삶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찾아 나가신다면 그나마 도정에서 신뢰를 조금 더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명석 하세요. 공대 선배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새 김영환 지사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주간 김영환 가칭 이런 특별 토크 프로그램을 지금 할까 싶습니다. 이거 왜냐면 뭐 삐딱뚝 거는데 맨날 김영환 지사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환 지사님을 위한 특별한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